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들은요, 물류나 공급망 분야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안전 문제하고 또 요즘 정말 중요해진 환경, 특히 ESG 경영 문제를 어떻게 기술로 풀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물류업계가 여전히 사고도 많고 그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점점 까다로워지는 환경 규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중소규모 물류기업들 있잖아요. 거기는 안전관리만 전담하는 인력을 따로 두기가 좀 어렵고요. 또 복잡한 탄소 배출량 같은 거를 국제 기준에 맞춰서 측정하고 보고하는 전문성, 이런 걸 갖추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 두 가지 시스템을 만약에 따로 만든다 그러면 비용 부담도 더 커지고요. 그렇죠. 안 그래도 힘든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 접근법, GLLEC AIDTG라는 통합 솔루션 사례인데요. 이걸 중심으로 이런 안전 문제랑 환경 문제를 한 번에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풀려는 시도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 핵심 주장하고 근거들을 좀 꼼꼼하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뭐 물류업계 계시든 ESG 전문가시든 아니면 그냥 최신 기술 트렌드에 관심이 많으시든 오늘 저희 분석이 좀 유용한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이 솔루션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나오는 게 바로 AI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관리 기능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운행 기록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뭐 2억 개가 넘는 파라미터를 학습한 AI가 운전자 상태나 운전 습관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한다고 하는데요. 2억 개 파라미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경고만 올리는 시스템하고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2억 개라는 숫자는요, AI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속했다, 급정거했다, 이런 개별 이벤트만 딱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운전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연속으로 운전했는지, 핸들 조작은 어떻게 미세하게 변하는지, 가속이나 감속 패턴은 어떤지, 또 시간대별로 사고 통계는 어떤지, 심지어는 그 운전자 개개인의 과거 피로 누적 데이터까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아, 정말 여러 가지를 다 보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몇 시간 운전했으니까 쉬세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운전자의 생체 리듬이나 운전 행태 변화를 딱 감지해서 지금 좀 피로도가 높아 보이는데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한테 맞춤형 권고가 가능해지는 거죠. 뭐랄까 훨씬 더 정교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개인 맞춤형 권고라니? 그거 흥미로운데요. 실제 도입했을 때 효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자료도 있었죠? 어떤 물류기업 사례를 보니까 이 시스템 넣고 나서 졸음운전 사고가 0건으로 줄었다고 하던데 그전에는 1년에 평균 3.8명이었다고 하니까 와,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정말 시스템 효과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도 있을까요? 물론 그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자료에서는 이게 시스템 효과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른 데이터들도 같이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업 운전자들의 직무 만족도가 24%나 올라갔고요. 이직률은 무려 32%나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만족도랑 이직률까지요? 네. 이게 단순히 사고만 줄어든 걸 넘어서 운전자들이 시스템의 개입, 예를 들어 피곤할 때 쉬라고 권고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회사가 우리 안전에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서 나타난 부가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 개선이 결국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또 좋은 인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선순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위험 운전 패턴 분석 기능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감지하고 또 어떻게 개입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수치들, 뭐 예를 들어 급정거 기준이 마이너스 0.3G라고 했는데 이런 건 보통 운전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느껴지는 수준일까요? 네, 감지하는 위험 운전 패턴은 꽤 구체적입니다. 급정거는 말씀하신 대로 감속도가 마이너스 0.3G 이상인데요. 이건 일반 도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브레이크를 좀 꽤 강하게 밟는 수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꽤 세게 밟는 거군요. 네, 그리고 급가속은 0.25G 이상인데 이건 뭐 고속도로 진입할 때처럼 좀 빠르게 속도를 올리는 정도고요. 급회전 기준인 횡가속도 0.3G 이상은 코너를 좀 빠르게 돈다 싶을 때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뭐 도로별 제한 속도 넘는 거, 방향지시 등 안 켜고 차선 바꾸는 거, 앞차랑 안전거리 제대로 확보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낸다고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삐 하고 경고음만 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운전자별로 어떤 유형의 위험 운전을 자주 하는지 데이터를 계속 쌓고 분석해서 AI가 맞춤형 코칭 메시지를 준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급가속이 좀 잦으시네요. 출발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가속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오, 단순 경고가 아니라 맞춤형 코칭이라 그거 인상적이네요. 이런 기능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는 좀 큰 규모의 실증 데이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2024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랑 같이 했던 사업 결과 말이죠. 아, 네, 맞습니다. 그게 2,000개 기업 소속 화물차 1,500대를 대상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이 시스템을 적용해보고 효과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자료에 따르면요, 교통사고 발생률 자체가 40% 감소했고요. 특히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사고는 무려 5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건수뿐만 아니라 사고의 심각성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40%랑 54% 감소라. 와, 이건 확실히 주목할 만한 수치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업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건 아무래도 비용 절감이겠죠. 그 실증 사업 결과를 보면 참여했던 기업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23.7% 절감되었다는 데이터가 제시되었습니다. 보험료가 23.7%나요? 네. 사고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보험료 할증 요인이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노력에 대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또 사고 처리 비용이나 차가 멈춰서서 운행 못하는 동안의 손실 같은 걸 고려하면 실제 비용 절감 효과는 아마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바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명확해지네요. 자, 그런데 이 솔루션은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특히 탄소 배출량 관리까지 다룬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네, 이게 바로 이 솔루션의 또 다른 핵심 기능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실시간 탄소 배출량, 측정, 보고, 검증. 이걸 영어 약자로 MRV라고 하는데요. 이 MRV를 자동화한다는 겁니다. 측정 방식은 일단 차량 내부에 있는 통신 시스템, 우리가 흔히 캔 통신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아, 캔 통신이요? 차량 내부 센서 정보들이 오가는 그 네트워크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걸 통해서 엔진 데이터에 직접 접근해서 정확한 연료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활용하면 외부 센서를 다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죠. 네, 그렇겠네요. 여기에다가 GPS 기반으로 얻는 주행거리, 실제 운행한 경로, 그리고 화물 적재량 정보, 심지어는 도로 경사도나 실시간 교통 상황 같은 외부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단순히 총 배출량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넘어서요. 톤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러니까 화물 1톤을 1km 옮기는데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나왔는지 이걸 아주 정밀하게 산출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측정된 데이터가 왜 중요한 건가요? 그냥 총 배출량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탄소를 이만큼 배출했다 이걸 넘어서요. 어떤 활동에서 어떤 고객의 화물을 운송할 때 얼마만큼의 탄소가 나왔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를 요구받고 있거든요. 특히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점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ISO 14083이라는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발음해 드릴게요. ISO 14083. ISO 14083. 이게 물류 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랑 보고에 관한 국제 표준이라고요. 이 표준을 따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그게 글로벌 차원의 ESG 요구사항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인 GRI 스탠다드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를 공개하라는 TCFD 권고안, 또 기업의 탄소 감축 목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설정하도록 하는 SBTI,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플랫폼인 CDP 같은 곳에서는요, 모두 신뢰할 수 있고 또 서로 비교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ISO 14083은 바로 이 물류 운송 부문에서 그런 데이터의 공용어 역할을 하는 표준이기 때문에 이 표준을 지키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거나 ESG 경영을 제대로 하려는 기업에게는 점점 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니까 특히 수출입 관련 물류를 하거나 대기업이랑 거래하는 중소물류 기업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유용하겠네요. 그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나요? 자료에 따르면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보고서에는 연료를 만드는 과정부터 차량 운행까지 그 전 과정, 웰 투 윌을 다 고려한 배출량, 그리고 특정 운송 구간별 상세 배출량, 심지어는 특정 화주나 고객에게 할당된 배출량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원시 데이터,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 데이터의 투명성이랑 신뢰성을 높이는 데 좀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인 격가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죠. 차량 100대 정도 굴리는 A 물류기업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1년 동안 연간 탄소 배출량이 기존에 한 3,700톤 정도였는데 이게 2,960톤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약 740톤, 퍼센트로는 20% 정도 감축된 거죠. 20% 감축이면 이게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20% 감축이요. 와. 그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시스템만 넣는다고 저절로 줄어드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분석 결과를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감축 요인, 이게 38% 정도를 차지했는데 바로 AI 코칭 같은 걸 통한 경제운전 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급가속이나 급감속 같은 걸 줄여서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막은 효과죠. 아, 역시 운전 습관이군요. 네, 그 다음으로는 최적 경로 선택이 한 27% 정도 기여했고요. 공회전 감소가 19%, 적정 속도 유지가 16%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안전운전을 위한 요소들이 상당 부분 탄소 감축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안전 문제랑 환경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 그 운전 습관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연결돼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네요. 그리고 ESG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도 엄청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방식하고 비교한 분석 결과가 제시됐는데요. 과거에는 관련 데이터를 하나하나 수집하는 데만 한 2주, 그 데이터를 또 검증하고 분석하는 데 1주, 그리고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는 데 또 1주, 이렇게 해서 총 4주, 한 달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4주나요? 꽤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모이고 AI가 분석기랑 리포팅까지 지원해 주니까 총 3일이면 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4주 걸리던 업무가 3일로 줄어든다면 거의 90%의 시간을 절약하는 셈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 업무 부담을 정말 크게 덜어줄 수 있겠죠. 와, 90%. 대단하네요. 아까 안전이랑 환경이 연결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솔루션의 진짜 강점은 바로 그 통합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에 있다고 자료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I가 급가속이나 급감속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첫 번째로 운전자에게 피드백을 줘서 위험한 운전 습관을 고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쓰입니다. 이게 안전 효과죠? 네.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줄여서 연비를 좋게 만들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건 환경 효과고요. 세 번째로 연비가 좋아지면 그건 바로 유류비 절감으로 이어지죠. 이건 경제적 효과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운행 경로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더 안전한 경로를 추천하면서 동시에 최단 거리나 연료를 가장 적게 쓰는 경로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운전자 휴식 관리 데이터도 피로도를 관리하는 안전 측면이랑 또 불필요한 공회전을 막는 환경, 경제적 측면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여러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효과, ROI가 중요할 텐데요. 이것 관련 분석 자료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차량 50대의 연매출 100억 원 정도 되는 가상의 운송회사 B를 예시로 들어서 분석한 건데요. 초기 투자 비용으로 차량 한 대당 약 80만 원, 그래서 총 4천만 원 정도 들고 연간 유지 보수 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를 가정했습니다.
네, 초기 투자 4천에 연간 500. 네, 여기에 대해서 연간 기대되는 절감 효과를 추산했는데요. 먼저 사고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수리비나 보험 처리, 운행 중단 손실 같은 거 합쳐서 약 5,400만 원. 그리고 보험료 자체가 직접 절감되는 게 약 2,300만 원. 또 연비 개선을 통해서 아낄 수 있는 유류비가 약 3,600만 원.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 감축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 예를 들면 탄소 배출권 비용을 줄인다거나 인센티브를 받는 거, 이걸 약 800만 원으로 잡아서 다 합쳤습니다. 다 합치면 5,400에 2,300 더하고 3,600에 800. 와, 연관락 1억 2,1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거네요. 초기 투자비 4천만 원하고 연간 유지비 500만 원을 생각하면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인데요. 그럼 투자 회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했나요? 이 분석에 따르면요, 약 6개월 정도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특정 기업의 운영 환경이나 사고율, 또 유가 같은 여러 변수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통합 관리를 통해서 안전 개선, 환경 기여, 비용 절감이라는 어떻게 보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면서 상당히 빠른 투자 회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점이죠. 네, 6개월이라니 정말 빠르네요. 실제 이 솔루션을 써본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현장의 목소리도 자료에 좀 포함되어 있었나요? 네, 몇몇 사용자분들의 후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차량 한 30대 정도 운영하는 물류회사 대표님은 처음에는 솔직히 규제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는 장비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연비 개선이나 운전자 관리 효율화 같은 경영 전반에 도움이 되는 경영 개선 도구였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특히 고객사에게 객관적인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딱 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신뢰도가 높아진 점도 아주 좋았다고 언급하셨고요. 오, 경영 개선 도구라. 관리자나 실무자 입장에서의 평가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안전관리 담당하시는 분은 수십 대 차량이랑 운전자들을 일일이 다 관리하는 게 사실 부담이었는데 AI가 알아서 위험 요소를 미리 알려주고 통계 분석까지 해주니까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고요. 특히 경험이 좀 부족한 신입 운전자들 교육에도 아주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의 ESG 담당자분은 그동안 제일 골치 아팠던 게 스코프 3, 그러니까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 관리였는데 여기에 대한 좀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협력사가 이 시스템을 쓰면 ISO 14083 기준에 맞는 데이터를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까다로운 글로벌 고객사들 요구에 대응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현장 반응도 들어보니 대체로 긍정적인 것 같군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료에서는 앞으로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 도입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죠.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여러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고요. 3월에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고요. 6월에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K-텍소노미라고 하죠. 여기에 따른 1차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9월에는 EU의 탄소국경 조정제도 CBAM의 전환 기간이 끝나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12월에는 대규모 비상장 회사까지 ESG 공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런 흐름을 쭉 보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 배출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더 이상 하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 되어가고 있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GLEC AI DTG 같은 솔루션을 단순히 차량에 다는 단말기 이 정도로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핵심적인 디지털 인프라로 봐야 한다, 이런 관점이군요. 자,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자료들은 GLEC AI DTG라는 특정 솔루션 사례를 통해서요, AI 기술이 어떻게 물류 현장의 안전관리와 탄소 배출 관리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비용 절감, 규제 준수, 운영 효율성 증대라는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사고율 40% 감소나 탄소 배출량 20% 감축, 6개월 ROI 같은 데이터들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이 사례가 기술 발전, 특히 데이터와 AI의 결합이 물류 산업의 아주 오랜 숙제였던 안전 문제와
또 시대적인 요구인 ESG 경영이라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안전운전 습관이 자연스럽게 탄소 감축으로 이어지고 이 모든 과정이 정량적인 데이터로 관리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을 제시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던져볼 만한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개별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과연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공급망 관리 패러다임의 또 다른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